안녕하세요. 자, 매일 헌법 쌓이고 쌓이면 벌써 일주일이 다 가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벌써 월요일부터 시작했는데 거의 일주일이 가고 있는 거. 이런 것들 보면 여러분들 하루하루 쌓이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얼마나 좀 내 실력이 커지는가? 이건 진짜 해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마 매일매일 들으시고 따라오신다면 정말 한 달, 두 달 그 쌓이는 실력 정말 무시 못할 거예요. 또 만약에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리플레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셨으면 그래도 구독, 좋아요. 아주 민망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권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재산권 문제 요즘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 문제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으로 재산권, 여러분 재산권 23조에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재산권 23조 나오면요, 조문은 무조건 꼼꼼히 분석을 좀 하셔야 돼요. 요거 조문 문제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문에 이어서 도대체 재산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 판례 재산권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최신 판례를 기준으로 해서 판례를 좀 암기하셔야 돼요. 재산권이다 아니다, 이 판례 많이 나와요. 요즘에 박스에다 넣어갖고 선다 골라라 뭐 이런 것도 하잖아요. 재산권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요. 조금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사망을 이용한 공용수용 절차, 이런 보상금에 관한 문제, 특히 이제 23조 사망의 보상금에 관한, 자, 보상금에 관한 절차나 또는 이런 규정, 법률 조문, 이런 것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최근 판례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내는 추세를 볼 때, 재산권 그러면 23조 1, 2항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23조 사망을 조금 더 달리 여기서 법률하고 여기서의 법률을 같은 법률로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신중하게 둘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넘나다니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헌재가 분리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분리론과 헌재가 같이 이걸 두 개를 분리해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률은 이거 안 되고 이 법률은 이거 안 돼요. 물론 모든 인간사가 딱 여기에 맞아갖고 이거대로 가고 이거대로 안 하고 이렇게 살짝 걸쳐 있는 경우, 이런 하이브리드, 이런 돌연변이, 이런 현상이 있을 때 이거 문제 어떻게 해결할래? 이런 것까지 가면 굉장히 어렵죠. 이거 판례가 있잖아요. 그린벨트. 자,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통해서 참을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거 양다리 걸쳤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넘나다닐 수 없으니까 분명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 맞게 법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조화롭게 만들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조절을 해주면 된다 해서 23조 1, 2항 문제로 법률로 해결을 했던 그 판례 정도만. 그게 바로 개발제한구역, 참을 수 없는 20년간 아무런 보상 없이 그거 있잖아, 기존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던 그 판례, 그게 바로 양다리 걸친 판례예요. 그런 거 아닌 한 이 법률과 이 법률은 섞이지 않습니다. 아주 신중하게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줘야지 이거 막 넘나다닌다 그러면 안 돼요. 특히 보상금에 관한 규정이 여기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만 이게 붙어 다닌다 해서 이걸 결부 규정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결부 규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결부 규정은 이렇게 분리론이나 헌재 이론에 따를 때만 조금 논의의 실익이 있지, 솔직히 말해서 옛날 학설 중에 뭐 경계 이론이라든지 독일 연방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쪽에서도 보상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쪽에서도 보상금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해서 너무 어려운 문제에 속하고 학설들이고, 그다음에 주로 나오는 건 여러분들 입장에서 판례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나온다 해도 23조 사망의 요건, 이거 아시죠? 여기 공공필요, 여기는 공공필요가 아니라 공공복리. 그래서 제가 아예 어려우시면 이쪽은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지정행위하고 토지거래허가, 이렇게 두 가지 사건만, 여기는요 공공필요에 따른 공용수용, 이거를 또 줄여서 공용침해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적법 침해. 그랬을 때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된다? 보상금까지. 이걸까지 뭐로 정해줘야 된다? 법률로 정해줘라. 이런 뜻이었잖아. 그래놓고 후단에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정당한 보상은 완전한 보상, 상상정, 이비정, 역사적으로 그렇게 발전했지만 그냥 정당한 보상은 완전 보상을 의미한다. 자, 여기서 말한 보상금은 토지보상금이에요. 토지보상금, 토지의 대가, 가치, 표준지 공시지가에 근거한 표준지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한 토지보상 가격이에요. 토지보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토지보상 가격. 자, 그러다 보니까 토지보상 가격, 그러면 생활보상 이렇게 얘기하죠. 생활대책, 이런 건 생활대책. 생활대책은 정책적 배려에 따른, 물론 23조 사망 안에 들어가지만 보상금이 아니라 여기 정당한 보상, 완전 보상에 포함되는 정책적 배려죠. 이거는 보상금이 토지보상금이 아니에요. 정책적 배려 이렇게 꼭 기억하셔야죠. 많은 내용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조문의 분석이에요. 그다음에 보상금에 관한 절차, 이게 토지보상법이라고 줄여서 얘기하지만 공토법, 공공용지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말도 어렵죠. 이 보상 절차 법률, 이거 나오면 진짜 어려운 법률인데 그건 행정법에서 주로 나오고요. 재산권의 최근 판례, 사용권,
그다음 여기는 물이죠. 물. 사용권, 사용. 이것도 최근에 재산권에 들어간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관리 가능한 자연력도 재산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공사법상 권리를 다 대상으로 하죠. 공사법상 권리를 다 대상으로 한다. 또 공법상 권리, 재산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여, 생존 확보에 도움이 돼야 되고, 또 마지막에 자, 처분이 자유롭게 사적 효용성 이런 것들을 갖춰야만 공법상의 권리도 재산권이다. 그래서 의료보험 적립금? 이건 내가 못 찾아요. 재산권 아니죠. 하지만 보험 혜택이죠. 보험 수급권, 연금 수급권. 이건 재산권이잖아요. 아유, 기초생활 수급권에 너 얼마 내가 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급여 수급권, 의료 수급권, 이렇게 보험이나 연금이란 말이 들어가지 않으면 수급권이라도 그거는 내가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재산권이 아니다. 이런 것들 보셔야 돼요. 자, 일단은 법률로. 자,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요. 할 말은 많지만 우리 여기까지 합시다. 자, 공법상 권리가 헌법상 재산권에 보호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권리 주체, 노동이나 투자, 특별한 희생에 의하여 획득되는 자신의 급여 등감을, 이게 뭐예요? 자신의 기여. 자, 이 자신의 기여에 해당되는 것이야지만 예외적으로 사회 부조와 같은 국가의 일방적 급부에 대한 권리도 재산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일단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사회 부조. 사회 부조는 아니죠. 사회 부조는 일반적으로 재산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는 게, 사회 부조는요, 이거는 자신의 기여가 없어요. 대표적인 게 기초생활 수급권, 기초생활 관련 법률에 근거해서 나온 급여 수급권, 급여 또는 의료 수급권은 자신의 기여가 없어요. 여기는 대부분 다 등가물로서 자신의 기여해야죠. 그래서 여기는 자신의 기여가 있어야만 공법상 권리도 재산권이지, 자신의 기여가 없는 사회부조, 공공부조, 자, 기초생활 관련 법률에 의한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은 이런 것들은 재산권이 될 수 없다. 재산권이 될 수 없다. 1번 바로 틀렸네요. 될 수 있다? 아니죠. 자, 2번 볼게요. 자, 재산권의 행사에 대상이 되는 객체가 지닌 사회적 연관성, 사회적 기능이 클수록 대표적인 판례가 바로 천연기념물, 자, 야생 동식물, 이 사건이었잖아요. 자, 크면 클수록 입법자의 보다 광범위한 제한이 허용되고 개별 재산권이 갖는 자유권적 기능이 강할수록 그러한 제한에 대한 엄격한 심사, 쉽게 얘기해서 여기까지는 그래요. 천연기념물 아니면 자연동식물 같은 경우는 솔직히 발견작화예요? 아니에요. 그건 사회적 관련성 기능이 높기 때문에 많은 입법에 의한 제한, 입상금지, 굳이 그 산에 가야겠어요?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자연보호구역에 가보면 뭐 곰, 이런 거 보건사업 하잖아요. 그런 거 가지 말라고요. 그런 제한을 두는 거예요. 하지만 집에 있는 황금, 저는 없어요. 여러분이 있나요? 여러분은 그거는 누가 건드려요. 그래서 이런 보장적 기능이 강화된 개인적 관련성이 높은 것은 아무래도 그런 데서 법률을 통해서 뭔가 제한을 걸다면 그 법률은 굉장히 엄격한 기준에 따라야 되는 거 맞습니다. 2번이 옳은 지문이네요. 자, 3번 헌법 23조 3항 재산권의 수용 주체를 한정하지 않고 있지만 정당한 보상. 사망. 이게 공용 침해를 할 수 있는 주체는 당연히 국가면 좋겠지만 이거 민간 사인단체도 된다는 거 많이 나오죠. 자, 재산권의 수용에 관한 가능성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본 수용 주체는 국가 등의 공적 기관에 한정하여 해석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 자, 4번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거 최근 판례죠. 22년 판례죠. 22년. 자,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개별 구체적 형성된 구체적 재산권 이용을 제한하는 공영 제한이므로 이에 대한 정당 보상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그 조치는 헌법 23조 3항 개성공단 투자 기업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요거 개성공단 전면 중단 충분히 예측 가능했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 다 개별 법률에 근거해서 많은 보상 입법이 있었다는 거죠. 존재했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전제해서 언제든지 갑자기 정세가 경색이 돼서 그 경색된 과정에서 문이 닫힐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몰랐다. 그런 항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자,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거 최근. 그러다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 대통령의 조치는 또 통칭성 인정하는 것 같은 이런 것들도 최근 판례잖아요. 통칭성을 인정하는 거. 이거 중요한 판례긴 한데 여기는 틀린지 몰랐네요. 네, 5번째 정책 실현 목적의 부담금의 경우. 부담금. 이게 정책 실현 목적도 있고 재원 조달 목적도 있고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여러분 시험 제일 많이 나온 게 학교 용지 부담금이었잖아요. 자, 우리나라 헌법에 조세도 있고 그다음에 부담금이 있지만 조세하고 부담금은 서로 뭐 대체 수단이 아닙니다. 조세로 할 거 부담금을 할 거 조세 안 됩니다. 조세는 일반 국민 모두에게 일반적인 사용 목적에 공익 목적에. 하지만 학교 용지 부담금은 딱 학교 용지라는 이 목적으로만 특별한 목적만을 위한 재원 목적이에요. 재원 확보 목적이었어요. 자, 정책 실현 목적 부담금도 비슷한 거죠. 공적 과제가 부담금의 수입 지출 단계 비로소 실현되나 재정 조달 목적의 부담금의 경우는 공적 과제 전부 아니 일부가 부담금의 부과 단계에서 이미 실현된다. 이거 재정 조달해갖고 그걸 갖고 실현하는 건데 이 재정 조달 목적의 부담금도 재원 조달하는 목적 그 하나만을 위해서 특정 목적만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실현해야죠. 이걸 모은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이미 실현되는 거 아니라 그 이후에 실현하는 거죠. 모은 다음에 실현.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앞뒤가 좀 바뀐 말처럼 됐고, 그 다음에 정답은 그래서 2번이었습니다. 자, 문제 어려웠어요. 아이고, 물론 정답을 찾았으면 밑으로 안 내려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찾는 거, 문제 푸는 거 쉬웠겠죠. 근데 정답을 못 찾으면 이제 개미지옥처럼 쭉쭉쭉쭉 빠져나가니까. 자, 오늘도 어려운 문제였지만 주말을 정리 잘 하시고요. 물론 또 이번 내일이 또 시험인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은 또 그분 나름대로 조심히 잘 준비하시고요. 자,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자, 마무리 잘 하세요.